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연율의 그대에게 정렬입니다. 오늘은 3월 28일 현재 시각은 7시 1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산중공업이고요. 코드번호 034020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좀 불안하다 뭔지 모르는데 기분이 조금 쎄하다. 물론 시장도 좀 안 좋은 상황들에서 오늘 바닥 따지기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은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는데 외국인도 팔고 기관에서 매수하는 모습들 들어왔는데 시장은 썩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살짝 장 초반에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반등이 나온 상황들이긴 한데 시장을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공매도 비중이 갑자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수준은 아닌데 거래량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증가되고 있는 공매도 비중이 좀 증가되고 있는데 거래량 대비해서고 누적 공매도량도 좀 증가되고 있고 거래량이 좀 많이 없었어요. 거래 대금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상황들에서 좀 뭐랄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살짝 발을 좀 빼고 있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뭐가 있을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다 팔고 나가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일단 원전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기사를 통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전도 그린 에너지다. 유럽도 그렇고 특히 유럽이 그렇죠. 지금 탈원전을 하다가 친원전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들인데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거는 이전부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원유 가격들이 유가가 올라가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부각을 받으면서 이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유가 대신에 주 전력원을 바꿔야 되니까 그게 보통은 가스였거든요. 근데 가스 가격도 유가랑 같이 올라갔습니다. 왜냐면 러시아에서 가스를 의존하고 있는 부분들 유럽이 좀 높았죠. 가스 가격들도 올라가 버리니까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이쪽으로 집중이 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같이 동반해서 반영이 됐었던 것들이 있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유를 대체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이 연자력 발전 확대에 나섰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영국과 중국은 원전 확대 정책을 발표를 했고 프랑스도 원자로 건설할 예정이다. 근데 프랑스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하긴 어려워요. 프랑스에선 자체적으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입찰 경쟁사라고 할 수가 있죠. 원전 원료인 우라늄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우라늄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라늄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라늄 최근에 좀 조정을 살짝 받는 상황들이긴 한데 일단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면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일단은 긍정적이긴 합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이런 원전에 대한 sek터의 산업적인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거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라늄 가격도 43달러에서 58달러로 40% 정도 급등을 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유럽에서 텍소노미에서 이게 그린 에너지로 친환경적이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받는 것들은 확정됐죠. 탄소 배출 감축에 나설 전망인데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앞서서 나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약간 원전이 그래서 좀 먼저 반영이 된 것들도 있었습니다. 탈원전 백지화 공약, 우라늄 관련 투자 이런 쪽에서 기대감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주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말이죠. 이건 것 같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 주총이 뭐가 문제냐 할 수 있는데 3월 29일입니다. 보통 이제 주총 전에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제 경험상 모든 종목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주총 전에는 무슨 얘기를 할지 일단은 보고 주총이 끝나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긍정적인 상황 모멘텀이 있었다. 발표를 뭔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를 했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반등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데 이번 주총이 그냥 주총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내이사 이 감사위원회 이런 얘기들이 이게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3월 25일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퓨어셀, 두산그룹사들이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자문사 반대에 부딪혔다. 그래요. 여기 보면 임원 퇴직금 반대 의견, 특별 근로금 기준 불투명, 사회이사 선임권 반대, 학연 관계 독립성 부족 우려, 그리고 이 감사위원회 학연 관계로 독립성 부족 우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것 반대, 독립적 보수 심사기구 부재, 이런 안건들이 전부 다 반대잖아요. 이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를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라 독립성 훼손이 주요 이유라고 하죠. 회사의 지분이 4% 보유한 지배주주였던 박영만 회장, 경기고등학교 후배다 학연 지연, 이런 상황에서는 독립성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안건에 반대를 한다. 이런 사회이사, 감사위원, 이사 보수 한도, 이것도 반대. 법인 소속 변호사로 독립성 훼손 우려, 상동, 독립성 보수심, 기구 부재.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도 여기 뭐 법률사무소에서 연결 모자 관계에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권고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주총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이 등급 자체가 낮진 않습니다. 높은 편이에요. 건장한 편이거든요. 건장한데 여기 등급을 평가절하 받을 수 있다라는 요인들이 주요 요인들이 되겠죠. 이게 이번에 두산과 두산중공업이 많이 이전과 직전과 많이 개선되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기업 상황들 자체가 채권단도 졸업을 했고 뭐 다이어트도 좀 했었고, 그래서 수주에 대한 부분들도 매출도 이제 건전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에서 지배 구조 B 플러스에서 A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지배 구조 부분에서 이 독립성을 좀 확보를 해라 라는 게 이 반대 의견들이 되겠죠. 반대 의견들. 이번 주총에서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지배 구조상에서 지분에 대한 부분에서 뭐 크게 뭐 이변이 있겠나 싶기도 해요. 뭐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이 안건에 반대를 하긴 하겠지만 이게 반대돼서 이제 부결이 될 가능성들이 높을까? 보통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주총에서 안건을 정하면은 그거를 거의 다 통과시키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왈가왈부할 건 없을 것 같고, 혹시 여기서 부결되는 게 있다,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잡음이 좀 내부적인 부분에서 잡음이 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독립성 부족, 그러니까 학연 관계 이런 것들 불투명, 독립적 보수 이 불투명,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좀 이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살짝 기업의 발을 뺄 요인들이 충분히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내일입니다. 내일이에요. 29일 오전 9시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결과는 바로 그날 나올 겁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고 어떤 안건들이 통과가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내일 기사들이 좀 나올 거예요. 저도 이제 직접 참여는 못하고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성남시 분당구 가가지고 주총에 참석을 한번 해보시면 많은 얘기들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예상할 때는 두산중공업이 주총에서 얘기를 하는 게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가스터빈이 어떻게 됐고, 수소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됐고, 원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가 뭐 다 제가 설명 다 드렸던 부분들이죠. 소형 모듈 원전, 그것도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것이고, 체코 수주도 입찰을 해서 뭐 할 것이고, 할 예정이고,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로 전망이 된다. 목표 수주액은 뭐 얼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겠죠.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가서 얘기 들어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실 겁니다. 수주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한번 참석하시는 것도 도움 되실 거예요. 일단 21선을 이탈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21선을 이탈하면은 21,000원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단기 반등을 봤을 때 이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큰 차이는 나진 않는데 일단 우려를 하는 거는 이 추세를 이탈을 했고 다시 회귀를 못했죠. 돌파를 못했죠.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진작 반등이 나왔었어야 되거든요. 자, 한신기계도 그렇고 한전 KPS 얘는 좀 못 올라갔네요. 그리고 뭐 그냥 엔진은 아니고 BHI 다 뚫어줬고 비슷한 움직임 똑같은 움직임 보여주다가 여기서 지금 얘네들은 올라가고 두산중공업은 빌빌 기고 있단 말이죠. 한신기계도 그렇고 서준기전 잡주들이 시청이 좀 낮은 종목들이 강세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4천억짜리 시총인데 엄청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죠. 원전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전 산업은 뭐 가열까지 걸릴 정도로 거래량들이 폭발하면서 뚫어줬는데 똑같은 21선 돌파를 하다가 조정을 받고 21선이었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만 지금 좀 빌빌 기고 있는 차별화가 있죠. 진작 여기 있었어야 됐는데 차별화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봐요. 21선에서 돌파를 다른 종목들 다 올라가는데 두산중공업만 좀 빌빌거리고 있다. 자, 외국인과 기관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닌데 공매도까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에다가 개인 투자들만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 배제를 하기는 완전히 배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21,000원 그리고 2만원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주면 되는 것들이니까 관심도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체코 원전에도 수주전을 또 한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포인트를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총에서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집중하면서 내일 기사들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브리핑을 다시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21선에 이탈을 할지 이 지지구간들 터치를 하고 뭐 아래 꼬리를 뭐 매수세가 들어와 주는지 그게 수급 주체가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그런 부분들 집중을 하면서 체크를 일단 해보자고 숨죽이면서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살짝 거품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 종목들이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이제 두산중공업 시총이 또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 중소형 종목이 아니라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품에 대한 부분들. 자, 근데 거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EPS 3,600 마이너스 3,669원이잖아요. EPS가. 그러니까 PER을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일단 2021년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개선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잖아요. 돌아서면서 1주당 순이익이 1,042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이 주식수가 또 증가되고 이 영업이익에 대한 당기순이익이 조금 줄어들면서 EPS가 조금 많이 줄어들 가능성들이 또 대두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들이 될 것 같은데 가스터빈이 단기적인 수익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원전에 대한 부분도 수주가 좀 나와주면은 밸류에이션을 무시를 한 급등 흐름들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들이나 시간은 조금 남아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고 간단하게 계산을 좀 해보면 29,000원, 21,900원에서 마이너스 3,669원은 PER을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작년 2021년도 1,402원, 1,042원 계산을 해보면 21배라는 거. 21배가 중공업 관련 종목이라고 하면은 조금 뭐 그냥 전향한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주가 평가라는 게 PER 계산해 봤을 때. 근데 이제 원전, 에너지 이런 쪽이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섹터다 보니까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거품이 낀 거는 아니다. 1042원을 대입하면 PER이 21배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고, 흑자에서 뭐 여기서 또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만약에 이 주가 21,900원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384원이라고 하면 57배 정도가 되죠. 이거를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미래에 대한 부분들 미리 선반영된다라고 계산했을 때는 좀 거품이 좀 있긴 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주가의 밸류에이션 적정 PER을 계산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7배에서 50배, 20배에서 50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고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린 것들이니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